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연에 대해서 보면, 자, 이연이라는 건 우리 2월처럼 2월은 달을 넘기는 거고 이연은 해를 넘기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기겠다라는 걸 이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연은 내년으로 넘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뭔가 했었으니까 내년으로 넘기겠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자, 이연이라는 전제 조건은 과거에 기말되기 이전에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제 조건이에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했다는 건 돈 나가거나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우리 장부에 써뒀다는 이야기예요. 돈 납부할 때 얼마 납부했다, 차변에 뭐라고 써뒀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쓰겠죠. 자, 우리는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발생주의라는 걸 알겠죠.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장부에 쓰는 건 돈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썼잖아요. 주로. 그죠? 자, 우리 오늘 제가 1년 동안 그 돈을 빌려요. 그 원리금 일시상환이면 오늘 그 이자는 내년에 내겠죠. 원금 주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돈 빌린 것만 쓰지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는 이자를 쓰나요? 안 쓰죠. 그런데 회계 기준은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올해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안 줬으니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말에 정확하게 지금 정리하고 다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이형 가지고 예를 들면서 분개를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1년분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를 했다 볼게요. 날짜는 10월 1일 날. 자, 우리 10월 1일 날 120만 원을 납부했어요. 자, 우리 실무적으로는 일할 계산을 할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편하게 월할 계산을 하라고 할 거예요. 월할 계산이라는 건 12달로 나눠서 생각하라는 거니까 저도 숫자 편하게 하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하려고 120만 원 쓴 거예요. 자, 그럼 자, 1년분 보험료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올해 2020년도에 해당하는 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2021년도께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거 알겠죠? 자, 이건 우리 그냥 날짜 적힌 거 보고 우리가 그 기간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올해 해당하는 거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면 얘는 30만 원이 올해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90만 원은 내년 거라는 것도 분석할 수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올해 발생한 건 비용이고 내년에 발생한 건 미리 낸 거라서 아직 내 돈이라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라 그러면 올해 발생한 거는 내 장부에 보험료라고 남아야 되고 내년 거는 미리 준 비용이다라는 선급 비용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장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분개하려는 목적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회사가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첫 번째 2020년 10월 1일 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이다 납부할 때 이렇게 처리해 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 우리는 납부할 때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보험료로.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 문제에서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장부에 보험료가 얼마 남아 있어야 되죠? 30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만 원만 놔두고 90만 원은 취소해 줄 거예요. 그럼 취소할 거면 반대쪽에 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반대쪽에 써서 반대쪽에 보험료 90만 원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왜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우린 30만 원만 올해 건데 지금 장부에 120이라고 많이 써뒀잖아요. 그래서 90만 원 취소한 거예요. 또 그럼 90만 원은 내년 건데 선급비용이라고 쓴 적이 없죠. 그래서 90만 원은 차변에 선급비용이다 90만 원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보험료 30만 원만 남고 선급비용 90만 원이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 원하는 목표대로 장부에 잔액이 남아 있겠죠.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10월 1일 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 보험료 납부할 때에 아무 말 없거나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라고 하는데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어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납부하면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ERP 쓰는 거의 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우리는 장부에 이렇게 남겨둘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 원하는 건 저 모습이에요. 장부에 남아있는 게. 근데 지금 장부에 선급비용이 120만 원 있으면 지금 내년 거는 10월 1일 납부한 보험료 중에 내년 거는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년 게 지금 미리 준 게 120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줄여서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 30만 원은 이제 우리 미리 준 게 아니고 올해 거니까 경과되었으니까 미리 준 비용 아니다라고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지금 보험료 납부하면서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올해 발생한 만큼을 장부에 보험료다라고 비용 처리해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본 수준 분계예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저금액이 남는 거죠. 그래서 납부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결산 때만 딱 정확하게 올해 거 비용, 내년 거는 자산으로만 정리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12월 30일 날 서로 똑같이 되게 되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결산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납부할 때에 뭐라고 처리했는지를 인지 못하면 일단 문제를 못 풀어요. 납부할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그걸 취소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과거에 회계상 거래 발생해서 회계 처리했다면 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자, 지금은 이제 비용 가지고 했고, 자, 그럼 이번에는 수익 가지고 볼게요. 우리 회사가 (1년분) 임대료를 우리가 한 번에 받았다고 볼게요. 돈 받았으면 장부에 써야 되죠. 자, 1년분 임대료를 120만 원을 10월 1일 날 받은 거예요. 숫자 편하게 가려고. 자, 그럼 임대료는 원래 월화 계산하는 거예요. 월화 계산을 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2020년도는 3개월이고 2021년도는 9개월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올해 해당하는 임대료는 30만 원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90만 원이고, 그럼 올해 해당하는 것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잖아. 그럼 올해 거는 우리 수익 계정 과목인 장부에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올해 거는. 그럼 내년 거는 아직 내 거 아니죠. 그래서 미리 받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예요. 미리 받은 수익이다. 그럼 이제 우리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될 계정 과목은 알겠죠? 그럼 이제 돈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조절할 거예요. 조정을. 자, 그럼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가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대변에 임대료 120만 원이다라고 우리는 장부에 전액을 수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전액을. 그럼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올해에 해당하는 수익을 봤더니 3달밖에 없네. 그럼 30만 원만 임대료야 되는데 120만 원이다라고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90만 원을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에 차변에 임대료다 9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럼 이 90만 원은 내년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인식시킬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이다 9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지금 원리는 앞에 비용 때랑 똑같죠. 그죠? 이것만 정해 놓으면 뭘로 처리했는지 보고 많이 했으니까 그것만큼 반대되는 걸 반대쪽으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가 돈 1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변에 임대료가 아니고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선수 수익이라는 건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거니까 아직 내 돈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곧 부채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부채로. 그럼 부채로 처리했다가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일 날에 보면 이제 선수 수익 120 중에 30만 원은 이제 미리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빚 아니에요. 이게 나간다 그래도 30만 원 안 줘도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수 수익 90만 원만 인식해야 되니까 30만 원 줄일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 그리고 30만 원은 줄이고, 그럼 30만 원은 이제 올해 발생하고 이제 내 거야.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임대료라고 30만 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개할 때 위치는 단순해요. 이 앞에 이연할 때는 보험료라고 처리하면 기말에 보험료를 지워줬고, 그죠? 납부할 때에 상급 비용이라고 처리했으면 상급 비용을 대변에 보냈어요. 계산할 때. 얘도 임대료라고 처리하면 임대료를 보내고,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하면 선수 수익으로 보내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납부할 때에 혹은 받을 때에 자산 처리했다 아니면 부채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수익 처리했다 할 때 무슨 계정 과목 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냐면 납부한 날짜를 주면 그 날짜에 전표에 가서 보면 돼요. 그럼 그 계정 과목 적혀 있을 거잖아요. 시험은 무조건 알리바이가 전부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부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문제 적혀 있으면 그 일에 대한 전표 내용이 분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치 전표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고 적혀 있는 곳에 반대쪽으로 뒤집으면 돼요. 먼저 1차적인 위치는 뒤집어 놓고 금액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금액이라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올해 거, 내년 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거만 수익 비용이고 내년 거는 아직 내 거거나 아니면 아직 내 거 아니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준점을 먼저 꼭 잡으셔야 돼요. 우리 1년분 임대료 한 번에 내는 곳 아시나요? 어디? 우리 그렇죠. 필리핀은 디파짓 이런 거 하죠. 동남아는.
근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또 나라가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 정말 신기한 나라죠. 거의 깔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깔새예요.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이런 동남아 섬나라도 아니고 그랬더니 엄청 인상 쓰더라고. 근데 자기들은 기분이 나쁜가 봐. 섬나라 섬이라는 표현 자체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를 육지 사람이라 안 불러야지. 그죠? 아니 서로 상대적인 거지. 나보고 맨날 육지 사람이라니까. 근데 제주도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거기에 이제 지점을 냈다가 뺄 때 그 처음에 그렇게 빨리 뺄 줄은 몰랐죠. 한 7개월 만에 뺐는데 근데 1년치를 냈어요. 근데 내가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우리 여기는 월세는 1년치를 안 내지만 나가겠다 해서 바로 안 빼주죠. 근데 거기는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딱 잘라가지고 월세 미리 받은 거까지 전부 다 바로 주던데요. 또 그건 또 깔끔하대. 그럴 거면 그냥 미리 줘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제주도는 시족사회여가지고 전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여미지 박물관 그 앞을 갔어요. 보고 난 식물이나 동물 좋아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랬는데 같이 간 사람이 거기 있는 그 지점장이 잠깐만 있으래. 그러더니 전화를 해요. 5분 뒤에 누가 나오더니 누구시 아는 사람이냐고 서로 악수하더니 그냥 들어가요. 겨우 그 얼마 안 하는 입장료 그냥 돈 내고 들어가지 창피하게. 그 기다려가면서 꼭 아는 사람 찬스를 써야 되는지 그죠? 굳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바다 낚시하자고 바닷가 쪽 갔다가 보고 그 그냥 갑자기 이제 즉흥적으로 바다 낚시 하고 싶어서 세 명이서 바다 낚시 하려고 배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아저씨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가나 보다 우리 가려고 이쪽저쪽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지점장이 전화 한 통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안 나간다고 말했던 그 배 선장 아저씨 오더니 낚시하실 거냐고. 그럼 나갔어요. 정말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 진짜 신기해요 거기는. 그래서 제주도는 그리고 그 서귀포에 골프 치는데 비가 오죠. 그러면 제주로 올라가면 돼요. 제주 골프 치는데 비 오면 서귀포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지역이에요. 그 나라를 여기 육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들 피곤해서 그 제주도 똥돼지가 그 흑돼지가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 일반 고기도 저 마장동에 아는 분한테 그렇게 잘라달라 그러면 그만 나요. 그거 이거 자르면 돼요. 그 자를 때 목살을 그 사이즈로 이제 자르는 게 있어요. 우리 손가락 그 엄지 손가락 두께처럼 있죠. 그렇게 잘라서 먹으니까 똑같더라고. 네, 똑같아요. 오히려 잘 구우니까 더 맛있더라고. 저하고 친한 동생이 그 영상 소방서에 있는데 자기 외삼촌이 마장동에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장동 그 저 올라가면 가는 길에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잘라달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자기 손을 대야 되니까 이제 부탁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이제 부탁해가지고 하루 전에 이야기하면 욕 들어먹고 한 2, 3일 전에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해주면 가져가서 구워 먹으면 거기 또 맛있어요. 그래서 꼭 가면은 이제 애기들은 고기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라고 주고 저는 소고기 먹고 이제 막 그래요. 애들 먼저 이제 돼지고기 막 먹여야 돼. 그러면 기름 떨어져 가지고 불도 좋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소고기를 이제 우리끼리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구워 먹죠. 왜 마장동에서 소고기 사야지 왜 돼지고기 사? 그 우시장인데 원래 그죠? 그래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근데 뭐 돼지고기가 몸에 더 좋고 소고기는 뭐 기름이 뭐 안 붙는다고 중요한 건 전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맛있어서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덜 익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TV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 현주엽이 그 고기 먹는 거 보고 사람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먹어보거든요. 아니, 저는 원래 소금만 찍어 먹는데 생고기는 그 육회 말고 일반 그냥 우리 안창살 이런 거 있죠. 그 바로 잡았다 그러면 잡은 지 3일 안에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맛있는지. 근데 그거는 소금만 찍어 먹으니까 맛이 좀 덜해서 참기름 소금장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맛있어요. 그럼 먹다가 올려놓고
먹고 그 잊어먹는 거 먹고. 그러니까 잘 먹었는데 사람들이 TV에서 다 경험하는 거 보고 인터넷 쳐봤어요. 먹으면 큰일 나나. 근데 죽을 안 된다는 사람은 없던데요. 좋다는 사람도 없지만 안 된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죠? 돼지고기는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 균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원래 그 군대 갈 때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엄청 슬펐어요. 왜냐면 군대 들어가는 날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이모부가 저를 군대 이제 들어가시면서 들어가기 전에 고기 사줄게 그러더니 꽃등심을 사주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왜 그때서야 사주는지. 그래서 제대하고 나오자마자 돈 첫 번째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소고기부터 먹으러 갔죠.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소고기가 그냥 보통이에요. 한마디로 자르는 걸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돼지고기만 자르는 걸 그렇게 맛있게 잘라서 그렇죠. 근데 제주도에 그 도마고기라고 하면서 이 도매에 올려주는 보쌈이 있죠. 그거는 제주도에서 그 자기들 쓰는 장이 조금 다른 방식이었어요. 지역마다 장 쓰는 방식이 다르죠. 근데 그 장으로 그 보쌈고기를 삶으니까 맛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보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저는 제주도에 제일 맛있는 게 고기국수가 맛있던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뭐 맛있는 음식이냐 그러면 그냥 고기국수 말고는 맛있는 거 하나도 없던데. 말고기는 내 스타일 아니고 말 먹어봐야 양을 먹지 말은 별로더라고. 양고기도 그 날로 먹지 소고기처럼 들이켜서 먹어요. 아니 그거는 그 중국 사람들 먹는 스타일의 꼬치를 먹어서 그거 말고 유럽 사람들 먹는 그 양고기죠. 물론 딱 들어가면 그 고기집 들어가면 누린내가 나요. 옛날에 있었던 그 회장님이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국적이 스페인이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고향 냄새라 그러더라고. 난 누린내인데. 그래서 처음에 싫었는데 딱 먹었는데 소보다 괜찮은 느낌도 있네. 그래서 저도 부천에 그 오크 무식인가 하는데 한 번씩 먹으러 가는데 맛있어요. 혹시 미아리 쪽, 수유리 쪽 사시는 분 있나요? 미아리 쪽에 가면 그 비슷하게 해주는 집이 있어요. 거기도 맛있어요. 거기는 소고기처럼 구워 먹어야 돼. 근데 꼬치는 그 별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잠 좀 깼죠. 오늘 이야기 하니까. 지금 전부 다 앞에 돌아가면서 눈 감으시길래 제가 딴 이야기로 뺀 거예요. 이쪽에서 눈 감으면 이쪽이 또 있고 그래서 이쪽 살아있네 하고 보면 갑자기 이쪽에 눈 감고 저쪽 보고. 현금 대신이 아니죠. 나 돈을 줬잖아 현금. 예. 돈 준 건 준 거로 끝이죠. 왜 지금 돈 이야기해요? 선거비 취득한 게 아니고 보험료를 취소한 거죠. 보험료 취소한 만큼 그 돈은 아직 내 돈이다라고 미리 준 돈이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렇죠. 아직 내 돈이다고 표시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빠할 때 선거비용이라 처리해버리면 처음부터 아직 내 돈이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되면 경과된 만큼은 못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바로 보험료로 그 부분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연가 예상 중에 예상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얘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돈 들어오고 나간 게 없어서 회계 처리 안 한 거고, 그런데 기말에 정확하게 올해 발생한 수입 등 인식하라 그러길래 장부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줘야 될 돈 안 준 게 아니고, 물건 사오면서 돈 안 주고 외상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돈 빌려왔는데 이자는 만기 때 다 주기로 해서 돈 빌려온 것만 써뒀는데, 그런데 우리 회계는 너 올해 발생한 이자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대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그 정기예금 같은 거 가입하면 만기 돼야 원금이나 이자 받지, 연말 됐다고 정산해서 이자 주는 그런 적금 없죠.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볼게요. 자,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가입을 올해 2020년 10월 1일 날 1년 만기로 해서 1,200만 원을 하고, 이자는 10%. 이자는 일할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를 월할 계산한다고 볼게요. 제가 왜 저 숫자 쓰는지는 알겠죠? 제가 산수 못해서. 그럼 1년 이자는 120만 원이고 월할 계산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2020년 10월 1일 날 가입할 때에 분기를 차변에 정기예금 1,200만 원, 대변에 현금 1,2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아무 일 없다면 만기 되었을 때에 120만 원까지 해서 1,320만 원을 받을 건데, 문제는 회계 기준은 너 여기에서 3달치는 올해 이자네, 그러니까 올해 이자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받지도 않은 이자 수익을 올해 거니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래요. 그럼 올해 이자가 얼마죠? 월할 계산하면 30만 원인가 알겠죠? 그럼 30만 원만큼 지금 정기예금이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 자리에 수익 계정 과목 쓰는 거. 그럼 이자 받은 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30만 원을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서 장부에 인식시켜라는 말을 계상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계상해라 그러면 장부에 써서 인식시켜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차별에 지금 우리 이자 받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직 못 받은 이자라고 해서, 그렇죠,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수 수익이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산은 이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그죠? 근데 실수하는 사람은 뭐 미수금 쓰는 때 하는 거고, 또 이제 황당하게 아직 못 받았는데 미리 받았다고 선수 수익 쓰면 그거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수익 인식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느낌 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참고로 내년에 그럼 만기가 됐어요. 2021년도 9월 30일 날, 자, 얘 돈 다 받는다고 볼게요. 자, 그럼 내년에 우리 회사가 만기가 되면 1,320만 원을 받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돈 들어온 이유를 대변에 쓸 건데, 일단 정기예금 1,200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장부에 미수 수익 적혀 있던 거 받았잖아. 그럼 이제 못 받은 수익 아니죠. 그래서 미수 수익 30만 원 지워주고, 차이나는 90만 원은 올해 이자는 90만 원이죠. 그래서 올해 이자만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참고라고 말한 이유가, 회계 1급엔 얘 안 나오는데 세무 2급에는 얘가 한 번씩 나와요. 얘 나올 때 이렇게 해요. 전기 말에 우리 미수 수익으로 얼마 계상한 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빼고 나머지만 이자 수익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계산 저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글에다가 전기에
전기 말에 미수수익 계상한 금액이 얼마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 표현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회사가 차입을 하는데 1년 만기 날짜는 10월 1일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또 똑같이 1200만 원을 차입했어요. 차입을. 그리고 이자율이 똑같이 10%고 원리금 일시상환이라고 볼게요. 일시상환. 자, 그럼 얘도 월하기 계산을 하면 자, 우리 회사가 2020년 10월 1일 날 돈을 빌릴 때는 차변에 1200만 원을 빌리고 대변에는 내년이 만기니까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다. 1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의 차입 조건이 우리 만기 때 만기 일시상환이었다면 얘는 지금 올해 이자 줄 필요 없죠. 내년 9월 30일 날 이자 주면 돼요. 원금하고 다. 그런데 우리 회계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올해 비용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나눠줘야지 올해 손익계산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올해 발생한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는 3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이자 비용 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3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써주면 나는 올해 발생한 이자 30만 원을 인식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대변에 우리가 쓸 건데, 자, 이건 내가 잘못한 건가요? 줘야 될 거 안 준 거 아니죠? 줘야 되는데 지금 물건 받아왔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비용 인식하려고 온 거죠. 하지만 부채는 맞아요.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때는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쓸 거예요.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12월 귀속 월급이 있어요. 자, 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혹은 12월 25일 날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12월 31일까지 지급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차변엔 급여라고 쓰고. 왜냐면 올해 12월 달 발생한 거니까 12월 달 비용으로 인식할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월급이 다음 달 10일 날 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도 12월 달 월급은 12월 달 비용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회사 전부 다 말일날 급여라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12월 달 발생한 급여니까. 그런데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안 줬나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직원들이 와서 월급 왜 안 주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우리 그 기출 문제 풀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출 문제 보면 미지급금도 맞다라고 이제 이걸 적어놓고 그리고 미지급금도 맞음 적혀 있는데 이건 미지급금 쓴 놈이 우겨가지고 더럽다고 맞아 해준 거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 이거 정말 내가 의무 안 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올해 갚아야 된다고. 얘는 의무 다 안 한 게 아니라 인식한다고 한 걸로 서로 전혀 다르게 바라봐요. 외부 이용자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회사를 깎아먹는 짓이고 위에 경영자는 엄청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미지급 비용 쓰고 그래도 혹시 실수로 미지급금 하면 이제 신청하세요. 하면 맞다고 해줘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이연하고 예상 봤는데 자, 이연 문제 중에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문제가 소모품 문제예요. 그래서 세무이급 더 잘 나오고 회계일급은
어렵게 낸다고 내는데 뭐 회계일급이나 세무일급이나 잘 틀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이 의외로 좋아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을 하는데, 구입해서 자, 구입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용액이 예를 들어 70만 원이고, 그럼 남아있는 미사용액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연과 예상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왜냐면 사면서 돈 줬을 거잖아. 그럼 이연이 되겠죠. 그럼 이연에서 얘가 소모품이면 올해 사용한 거는 우리 장부에 소모품비라고 썼으니까 비용 처리돼야 되고, 남아있는 거는 아직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이 소모품으로 남아있어야겠죠. 아직 안 쓰고 남아있으니까 내 자산이고, 써버린 거는 비용 돼야지. 이게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우리 회사가 구입할 때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하고 오른쪽에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경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구입할 때에 100만 원치를 차변에 소모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얘는 구입할 때에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랬다가 결산할 때에, 자, 우리는 장부에 소모품이 얼마치 남아있죠? 30만 원 남아있죠? 근데 지금 장부에 100만 원 남아있다 되어 있잖아. 그래서 70만 원치 지워줄 거예요. 대변에 소모품 70만 원이다라고 지우고, 차변에는 비용이니까 저 소모품 비다 7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결산일날, 자, 우리가 쓴 거는 70만 원치만 썼죠. 그런데 100만 원치 다 썼다 되어 있으니까 30만 원 취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30만 원이고, 그럼 30만 원치는 소모품 있다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3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조금 보면, 지금 제가 이연과 예상할 때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기준으로 방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만약 그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먼저 자산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했을 때 자산이면 소모품, 비용이면 소모품비, 이건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소모품 처리했다 차변에, 또 차변에 소모품비 처리했다, 이걸 압니까? 결산 문제 나오면 일단 얘 뒤집는 거예요. 우리 이연은 전부 다 회계 처리했던 거 뒤집는 거였잖아. 그죠? 그럼 우리 차변 대변 같은 계정 과목 쓰는 경우 있나요? 그럼 바보짓이죠. 그죠? 소모품이면 소모품비겠지. 소모품비면 소모품이겠지. 설마 소모품비인데 얘도 소모품비일 리는 없잖아. 그럼 위치는 알겠죠? 그럼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자, 우리한테 이렇게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100만 원치 샀는데 30만 원 남았대. 자산 처리했대.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더했거든 30만 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용액이 70만 원 있으니까 일단 위치는 잡을 수 있겠죠. 소모품이면 반대 소모품. 그럼 쓰면서 이 글자 수가 몇 자죠? 소모품이죠. 그러면 이 금액은
사용액 세자를 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비용 처리했다면 소모품비인 거 알잖아. 그럼 소모품비를 취소해요. 그럼 소모품비는 몇 자죠? 소모품비 4자죠. 그럼 여기에 쓰는 금액은 미사용액 4자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금액이 맞는지 글자 수를 꼭 맞추세요. 어떻게든 다 맞추자 그 소리예요. 알고 쓰면 좋은데 문제수 주면 주는 숫자를 득죽득죽 받아가지고 쓰지 말고. 왜냐면 지금 얘 이야기하면서 얘 주면 또 70 쓸 거잖아. 그죠? 이게 좀 더 응용돼서 세무 이것 가면 이것만 또 장부에 확인하고 얼마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것만 알려줘요. 그럼 이거 알아가지고 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70만 원만 덜렁 쓰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이 정도 좋네? 그러면 사용액을 알아야겠네. 미사용 알아야겠네. 이걸 맞춰가지고 금액을 쓰세요. 위치는 회계 처리하면 걔 뒤집으면 반대니까 위치는 잡고 금액만 한번 검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 현금과 부족 정리를 볼게요. 우리 481페이지에 우리 현금과 부족 기억나시나요? 오래됐는데도 기억하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우리는 현금의 잔액을 낮추죠. 그죠? 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 장부하고 실제하고 잔액을 봤을 때 실제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현금 금액을 줄이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할 거죠. 자, 얘를 차변에 쓰죠. 차변에. 자, 얘는 지금 분류는 자산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초반에 공부한 건데 얘는 임시 계정이라서 차변 대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분개할 때 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면 우리 장부에 현금 과부족 잔액은 플러스 얼마로 남아 있을 거예요. 차변에 썼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가 얘를 뭐 밝히면 지우면 되는데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라면 우리는 미결산 항목이니까 현금 과부족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장부에 플러스라고 있다라는 건 부족했다는 거예요. 분개를 이렇게 해서 차변 자기 자리에 써뒀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얘는 부족한 거였죠. 차변은 비용 자리죠. 그래서 잡손실이다 얼마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결산일에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럼 혼자서 결산일날 자기 혼자서 12월 31일 날 현금과 부족 찾겠습니다 적어놓고 퇴근하면서 못 찾았어요 하는 거예요. 바보짓이죠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 혼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현금 잔액 맞춰야 되잖아. 부족하잖아. 실제로 항상 맞춰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에서 부족한 만큼 쓰고, 그렇죠. 차변에 현금과 부족 이제 할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잡손실로 가는 거예요. 바로 잡손실로.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산 때 문제가 나왔어요. 부족하다는 걸 먼저 파악해야 돼. 한글 이해 못하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부족하다는 걸 파악했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차변에 잡손실 비용 자리니까 써놓고, 그리고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이 있다면 얘 지워야 되니까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 없으면 현금 시제 맞춰주면 돼요. 결산 문제 나왔을 때는 어차피 결산 때는 현금과 부족 처리했던 그날 부족하든 잡손실로 정리할 거거든. 못 찾은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과잉시. 자, 그럼 돈이 많으면 우린 시제값에 맞춰야 되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얼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얼마 이렇게 처리를 할 거죠. 그럼 얘 지금 자산인데 대변에 써버렸죠. 그래서 이때 장부에 현금 과부족 잔액은 마이너스 얼마 얼마라고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그대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쪽에 많이 써가지고 얘가 마이너스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말에는 지금 얘 차변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던 잔액이라서 얘 쓰면 제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적혀 있는 애도 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 없애버리는 건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거라서 그러면 얘가 차변에 자리가 있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차변에 플러스로 써주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서 나중에 지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안 썼네. 자, 계산일까지 못 밝히면 못 밝히면 우리는 현금 과부족 지우고 본 잔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대변에는 얘는 의미가 크지 않는 영호의 수익 자비이기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얘 결산일날 과잉이며 결산일날 많으면 그렇죠. 현금 잔액 높여주고 대변에 그렇죠. 바로 자비이기다라고 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이가 우리 현금 과부족 정리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